소속 경제, 오늘은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만한 지난 경제 이슈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경제 이슈 몰아보기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돈비 매니저님 뒤를 잇는 돈 많이 매니저 양덕조 자산관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방문인데요. 네, 양덕조라고 하고요. 근데 공방지기님, 제가 네. 왜 돈 많이 매니저인가요? 네. 보통 그 10만이나 아시잖아요. 네네네네네. 10만이가 이제 심은 산삼이고 만이는 산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만이가. 그래서 그렇구나. 오만이도 있고 네. 할만이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저희한테 돈을 좀 많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 작가님께서 아주 잘 지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앞으로 이제 소소경제에서 돈 받다, 이제 신 받다가 아니라 이제 돈 많이 받다, 이런 걸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경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네. 오늘 그 소속 경제 이슈 몰아보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고향, 보험, 세금, 국민연금, 현금, 영수증, 건강. 우리가 전에도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런 단어들로 어떤 주제, 어떤 경제 이슈를 전해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보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편으로는 2023년 알아두면 도움되는 이 생활제도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중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그다음에 네. 달라지는 좀 보험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고향이 저기서 나왔군요. 네, 안 그래도 고향이란 키워드가 네. 나와서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좀 궁금했던 차인데 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뭔가요? 2023년도에 변경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있는데 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주고 네, 그다음에 또 답례품도 지역 특산물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아유, 네. 근데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10만 원은 이렇게 기부를 했다. 라고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조금 가능하다. 아유, 네. 그리고 지역 특산품으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좀 받는 제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또 세금도 받으니까 굉장히 좀 일석이조에 또 네, 면모가 네, 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반드시 내가 태어난 곳에서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하고 싶은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 때나 좀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1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이거를 이제 돈을 더 넣는다, 기부한다라고 보시면 10만 원 초과된 금액에서는 16.5%의 세액공제만 가능하니까 요거를 조금 늘려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16.5%의 초과 금액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네.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네. 지역 특산품도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렇죠.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일석이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게 10만 원이라는 것이 아쉽긴 한데 네. 나중에 잘 정착이 되면 더 그렇죠. 많은 걸 네네네네. 돈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초과금도 지금 16.5%? 네. 더 확대가 돼가지고 50%까지 주는 것 같은데 네. 보험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나 봐요. 네, 그 보험제도 중에서는 실손보험제도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보험제도가 두 가지가 일부 변경이 조금 있는데요. 네. 일단 실손보험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은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실손보험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네. 단체 실손보험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러면 양쪽 다 비용들을 다 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피보험자라고 해서 보장을 받는 사람이 납입을 중지하거나 아니면은 냈던 돈에 대해서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는 좀 제도가 좀 마련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의 뜻은 이제 회사에 있는 것들을 그 단체 보험을 내가 멈추거나 환급 네.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좀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네. 뭐 현재 뭐 공무원이라든지 소방, 경찰 이렇게 국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 멈추는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나 지금 임신 출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개인 실손보험에서는 임신 출산 즉 주산기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단체 실손보험에서는 이런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좀 보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멈추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한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들은 유지하는 게 낫다니까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그냥 무작정 멈춘다기보다는 이 전문가랑 상담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멈추지 말고 한번 고민해서 멈추는 것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똑같은 실손 보험인데도 개인하고 단체하고 약간 달라서 네, 다릅니다. 그 장단점을 잘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잘 네, 유지하는 그렇죠, 것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자동차 보험도 뭐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맞아요. 입원했을 때는 상급 병원만 된다. 상급 병원. 그러면 이게 상급 병원이 뭘까? 네.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동네 가면은 땡땡 의원, 땡땡 의원, 뭐 입원실 완비, 뭐 이런 의원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여기에 입원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했을 때 그렇게 큰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될 수가 있고요. 네. 또 과거와 달리 우리가 경상 환자라고 그래서 얼마 안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쿵 박았는데 목 잡고 나오는 네, 사람들. 목 잡고 나오시는데 네. 뭐 보통 보면 진단 기간이 한 2주 정도 2주 나오거든요. 네. 예전에는 2주 넘어서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지금은 진단서가 2주다라고 하면 2주까지만 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더 3주 이상 받고 싶다 그러시면 본인 돈 내고 받으셔야 되니까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보면 결국에는 어떤 과잉 진료라든지 그렇죠. 이 쓸데없이 이런 의료비지를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손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맞아요, 경우들이 맞아요.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못한다. 그래서 진단서 기간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예,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쳤는데 그냥 엄살로 그냥 계속 네. 누워가지고 맞습니다. 밤마다 네네. 고스톱 치고 술 마시러 나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 있어요. 이런 네. 분들이 좀 정말 네, 조심하셔야 네, 되겠네요. 있어요. 네네. 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나올 건데요. 경제 이슈 몰아보기 두 번째 편을 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연금 저축도 있고 IRP 개인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 예, 그 퇴직하는 거에 대한 거 세액공제 적용이 불입 한도를 확대했다는 얘기가 네. 좀 어렵습니다. 증권 거래세가 낮아졌다 이 네.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세 한도도 좀 향상이 됐는데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세금 관련하고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조금 이제 발생이 됐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라서 개인연금 퇴직구자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200만 원 좀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200만 원 어떻게 늘어나냐를 보니까 이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이 연에 400만 원까지였다가 이게 6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아, 네. 그러니까 200만 원이 늘어났고 이 IRP는 원래 3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한도였는데 네. 그 두 개를 합치니까 700만 원이었던 게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네, 어찌 보면은 뭐 직장인이나 고액소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좋은 혜택이라 좀 보여지고 수 네,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연금저축하고 IRP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연과세 상품이라고요. 이거. 세금을 뒤로 넘겼다는 뜻인데 아, 당장에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통해서 이렇게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5.5%에서 3.3%를 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IRP나 이 연금저축을 통해서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됐다. 연금 수령액으로. 네네. 예, 이럴 때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버립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세금을 내니까 맞아요. 야 이거 조금 합산돼가지고 예, 커져요.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개정됐다고 좀 봐지거든요. 이게 이제는 기타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이제는. 네. 그러면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렇게 연봉이 좀 높고 네. 예,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차라리 이럴 경우라면 기타 소득세로 바로 떼서 넘어가는 예, 그러면은 이제 분류돼서 나가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세금을 떼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연 1,200만 원 초과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기타 소득이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네. 될 것 같다. 아,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될까요? 네. 연 1,2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네. 좋은 정보였던 것 같고요. 주식하고 또 면세 쪽에서도 네. 또 소식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어떠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네. 많아요. 저 제주에도 너무 많은데. 초등학생도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증권거래세가 좀 한도가 낮아졌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5%로 좀 확정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로 확정이 됐는데 전에가 이제 코스피가 0.08%였다가 0.03%를 낮춘 거고요. 네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3%에서 0.2%로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세금 좀 적어지게 됐잖아요. 네.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8만 원의 어떤 증권거래세가 발생이 되는데 네, 네. 근데 지금 5만 원이니까 아.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금액은 월등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많이 이제 주식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제주도 면세점 같은 경우도 이제 상향 한도가
초과 예전에는 600만 원, 600불까지 네, 죄송해요. 600불까지 네. 우리가 한도였는데 지금 이제 800불까지 좀 800달러까지 늘어났으니까 네, 네. 200달러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주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한 병까지가 면세점이었다면 맞아요. 지금 이제 두 병까지 면세가 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소비를 하고 똑똑하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제주도나 이렇게 항공 이렇게 했을 때 국내 이용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럴 때 같은데 조금 잘 사놓으면 이 가정 경제 좀 세이브되는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좀 있고요. 추가로 하나 조금 제가 더 팁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이제 우리가 3자녀 이상, 3자녀 네, 이상 네. 다가구,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요럴 때는 이제 개별 소비세 300만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네. 요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네. 그렇군요. 요즘 출산율이 조금 저조절까지 네. 있어서 네. 300만 원도 좋지만 600만 원이나 900만 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어쨌든 좋아지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경제 이슈 몰아보기 또 세 번째 편인데요. 네. 세 번째가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또 늘어납니다. 네. 이건 사실 또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 나이가 만 62세에서 63세로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만 62세 계산해보니까 올해 1961년생 분들이 만 62세여서 드디어 이 국민연금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네. 결국에 이분들이 1년 더 뒤로 늦춰졌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수입이 좀 부족해서 국민연금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기 노령연금을 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기에 연금을 미리 좀 땡겨서 받는 땡겨서. 거니까 땡겨서 받으면 그러면 과연 좋을까라고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앞당겨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 한 6% 정도 돼요. 아이고. 이거 엄청 큰 돈이거든요. 예를 네. 들면 내가 100만 원 정도 연금액을 받는 사람이 이 조기 노령연금 신청해서 받으면 94만 원이 되니까 6만 원이 빠지는 거네. 예, 엄청 큰 돈이잖아요. 아이고. 이게 모이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선택이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 그다음에 어떤 재산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조기 노령 연금 신청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혹시 반대로 내가 좀 저축해 놓은 것도 꽤 되고 퇴직 후에도 어떤 네네. 일자리가 좀 있어서 네. 아직 안 받아도 된다. 난 좀 늦게 받겠다. 네. 이럴 때 혜택이 좀 있습니까? 좀 날카로운 질문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기 노령 연금의 반대가 뭐냐면 연기 연금이거든요. 아, 연기 연금. 뒤로 연기시킨 건데요. 이 연기 연금 제도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연기 연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만약에 뒤로 연금을 연기했잖아요. 네. 이러면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7.2% 줍니다. 오, 좋네요. 그러면은 은행 금리도 7%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7.2%인데 요게 3년까지 늦출 수가 있어요. 최대. 오. 그러면 합치면 약 22% 정도의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엄청 큰 돈이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현재도 그 연금 수급 나이에도 일을 하고 있거나 직장에 있으면 굳이 연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이라면 연기연금을 뒤로 신청하셔서 신청하게 되시면 수익률이 한 22%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네. 큰 수익률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여건이 되고 내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연기연금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양덕조 전문가님이 그 네. 경제 이슈 몰아보기를 이렇게 쫙 써머리 해주시니까 네. 아주 막 돈이 막 이렇게 여기 돈이 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가 지금 보니까 네. 그 영수증, 현금 영수증 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거 사실 안 챙길 때 꽤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현금 영수증 잘 받고 잘 챙기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에 현금 거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 없죠. 카드로 거의 하죠. 네. 지갑도 안 그런데 가지고 다니죠. 현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을 내고 현금 영수증 발급 안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서요. 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업종 17종을 좀 추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오늘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현금 영수증을 예를 들면 발급받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미발급세액의 20%를 네, 우리가 이렇게 가산세로 부과가 되거든요. 네. 가산세로 부과되니까 좀 예를 들어 보면 10만 원을 내가 현금 영수증 끊었잖아요. 그럼 페널티로 2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되니까 되게 억울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방이 저는 현금 영수증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무조건 발급해라. 5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서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요게 신고하는 란이 있어요. 네. 그러면 미발급세액의 20%를 또 포상금으로 받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도는 만들어 놓은데 악용하시는 분들 100% 저는 있다고 벌써 봐요. 머릿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100%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100%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그냥 무조건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일까지 당하시면 더 억울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네. 머릿속에 언뜻 딱 떠오르는 것이 일부러 됐다고 하고서 그럼요. 신고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 네. 조심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편인데요. 이게 건강도 챙기고 실속도 챙기는 네. 보험 상품 대거 출시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반가운 소리 같은데 이거는.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뭐 새해가 보통 되면은 건강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래 걷기든 뭐 금주든 네. 금연이든 네, 네. 이렇게 하시더라도 목표를 만약에 달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들이 좀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래요?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 평소에 만약에 건강 관리 잘 해오신 분이라면 이 건강체 할인 특약을 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5,000원, 6,000보 이상 걸으면 뭐 이제 5,000원 전후의 포인트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것들도 좀 한번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지만 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개인 건강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험회사에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까지도 관리해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강체 할인 이게 뭔가요? 우리가 보면 주요 생명보험사들이요. 이렇게 건강체 할인 상품을 좀 출시는 해요. 출시하는 게 뭐냐면 이 사망이 포함된 보장성 보험회 같은 경우는 만약 이 피보험자 보장을 받는 사람이 비흡연자이거나 그 뭐 술을 안 마시거나 네네. 보험사가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 기준에 만약에 내가 해당되거나 부합된다. 건강체다? 네, 그러면 건강하다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는데 네, 네. 근데 대부분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건강체 할인에 대해서 뭐 못 들었거나 하시는 그쵸, 분들도 그쵸.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건강체 할인 심사를 만약에 받으신다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그 시기부터 소급해서 예, 돈을 환급을 해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약 건강하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돈을 좀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것들도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부터 몸짱 만들어서 건강체가 된 다음에 보험금 환급을 받아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좋고 이런 건데 돈많이 매니저님께서 아주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소공방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일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돈 많이 매니저님, 제가 네. 이름이 안 붙어서 네, 괜찮습니다. 돈 많이 매니저님,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도 오점이 없었습니다. 네. 아쉽-